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자기 밀면 거. 막 그 화장품 나눠주면서 뭐 마시면 간다고 막 이렇게 운명인가? 저 같은 멋진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와우. 표정 뭐냐? 였었으니까니 아니고 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체리들. 안녕하세요, 체리님들. 만다쇼의 만다입니다. 브레시예요. 오늘 저희가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맞춰 입었잖아요. 발렌타인 기념해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영상의 주제는 다들 Q&A 때 궁금해하셨던 저희 러브스토리 저희 러브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러브스토리를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만났어요가 제일 먼저가 되겠죠? 브레시랑 원다님은 어떻게 만났어요? 24살 땐가 25살 땐가 둘이 겹쳐서 이제 아는 분이 있었거든요. 24살. 4살이었어? 오. 24살인데 24살. 24살 봄? 오. 24살쯤에 아시는 분한테 뭐 너희도 잘 어울릴 것 같다, 뭐 괜찮을 것 같다 해서 뭐 연락처만 이렇게 받았었어요. 뭐 알아서 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못 봤거든요. 왜 못 봤냐면 뭐 가게 때문에, 뭐 서면의 가게 때문에 되게 어린 나이에 정신이 없어서 이런 뭔가 시간이 아예 없었었고, 브렛은 이제 호주 워킹을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가게 때문에 연락처만 받아놓고 거의 안 하다시피 하다가 되게 우연히 둘 다 바쁜 와중에 같은 장소에,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채로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광안리에서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있진 않았는데, 제가 먼저 지나가고 그 10분 뒤에 브렛이 와서 똑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연락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 광안리 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이제 저는 이미 그곳을 지나쳐서 친구들이랑 이제 뭐 맥주 먹으러 가 있었나 아무튼 술집에 가 있었고, 나 도베르만 봤다, 막 엄청 막 3마리인가 막 큰 도베르만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봤다는데 브렛이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가게 앞에서 영화처럼 같은 장소에 저희가 있었었어요. 신기했고, 브렛이랑 약간 둘이서 얘기하는 걸로는 우리가 만약에 그때 만났더라면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친구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때 연애할 마음이 1도 없었고, 저도 1도 없었어요.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나고 그냥 그렇다고 신기하다 이렇게 그쵸. 하고, 이제 브렛은 호주를 갔어요. 며칠 있다가 이제 호주를 갔고, 저도 뭐 가게 이제 뭐 한다고 되게 바빴었어요. 그래서 일단 얼굴을 못 본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뭔가 둘 다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예요. 카톡에 이제 뭐 프로필이거나 하면 뭐 그런 걸로 사진을 보고 했지.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게 크게 관심은 없었죠. 나는 그쵸. 없었어, 전혀. 막 좀, 예.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뭐 관심은 없었어요. 서로 이제 각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죠. 전 가게를, 뭐 브레스 호주에서 막 생활을. 되게 희한한 게 아예 끊겨서 연락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아니야, 한동안 호주에 처음 갔을 때 몇 개월 동안은 안 하지 안 않았나? 했나? 안 했나? 몰라,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네. 잘 2-3개월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호주 정착하면서 진짜 돈 70만 원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삶이 닥친 상황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으니까 그 누구와도 연락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8개월? 한 1년 정도가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죠. 간간히 연락하면서. 근데 한국 제가 들어오기 한 4-5개월 전부터는 연락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인정합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4-5개월 전부터는 좀 자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막 생각나는 게, 그때 한참 그 10cm? 10cm에 아, 욕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 예. 약간 그 노래가 유행이었었거든요. 되게 많이 듣는. 막 아침에 호주랑은 시차가 거의 뭐 1시간 퍼스에 있었으니까 1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브렛이 막 문자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막 카톡을. 그럼 또 그거 받으면 또 막 기분이 좋고, 사이버러버죠? 사이버러버. 씹어러버라고. 생각이 많을 때예요. 대학교 졸업도 앞도 이제 해야 되지, 마무리해야 되죠. 뭐 생각이 정말 많이 있을 때죠. 그때 이제 브렛이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대요. 우리 사이가 진전이 되고 있었고, 이제 나도 내가 되게 보고 싶었대요. 왜 그 말을 쏙 빼냐? 보고 싶어져. 아무튼 그래서 약간 브렛이 왔다가?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온 거였었어요. 그쵸, 저는
인도 갈 생각이었어요. 음. 맞아, 인도 갈 생각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연락을 했고 그냥 얼굴도 보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고 해서 제가 찾아갔죠. 25살 8월 달이었어, 맞지? 제가 8월 말에 찾아갔죠.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비가 오는 날이었어. 막걸리를 먹으러 갔어. 막걸리 좋아하는 데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근데 술 되게 많이 먹을 때였거든요. 비가 왔는 걸 왜 기억했냐면 잭슨 파마를 오라 했어요. 잭슨 파마가 저 3층 이상한 데 있을 때 계단에 불도 없고 놀이 하는 데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장기 밀매인가? 그때 당시에 장기 밀매 막 그 화장품 나눠주면서 뭐 마시면 간다고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괴담이 좀 굉장히 많은 당시였죠. 선생님도 그런 얘기 했어. 이 장소가 정말 맞는가? 날 작업치나. 일단 올라갔다 철문 앞에서도 한 5분 고민했어요.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안을 못 봐, 미용실이라는데. 작업당할 것 같은데 핸드폰에 약간 조금 해놓고 들어갔죠. 가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좀 더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나가자고 했는데 아 맞다, 내가 스케이트보드 사갔어요. 멜버른에서. 아니 보드를 보드 탈 때니까 때였거든요. 스케이트보드 탈 때였어요. 완다가. 그리고 저도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멜버른에서 이제 그 보드샵 가서 그 샀죠. 뭐 주저주저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네요. 없을 줄 알았는데. 사서 와서 주고 얘기를 하다 보니 뭔가 좀 알고 싶고 더 막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자 했는데 비가 오는 거야. 그거 알죠 여러분? 네 거인데 내 거 아닌 관계에서 우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때 당시 제가 그거를 기억해요. 그래서 비가 왔었어요. 박자 썼죠 그때 당시. 박자 쓰고 막걸리 살롱이라는 데 갔어요. 없어졌어 지금. 지금 저희가 가는 데마다 없어졌어요. 저희가 데이트 했던 곳은 다 없어졌어요. 서현역 브러쉬로 바뀌었어. 거기 가서 닭도리탕하고 꿀막걸리. 그거 한참 시켰죠. 꽂혀 있을 거예요. 그걸 2통을 먹었죠. 제가 2통 먹고 겁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막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 지금의 NC백화점 있죠. 퀴즈. 무슨 영화를 봤을까요? 잠깐만. 무슨 영화를 봤을까요? 하나, 둘, 셋. 이웃 사람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웃 사촌? 난 기억 안 나요. 왜냐면 기억 못한다. 웹툰 원작에서 여러분 비난, 빨리 비난. 아니 왜냐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도 아니었고 내 취향도 아니었어. 전 웹툰도 안 보거든요. 뭐 웹툰에서 보는 무서운 영화가 있대. 여름이니까 한참 그런 게 나오잖아요. 공포 스릴러. 했는데 뭐 이웃 어쩌고 저쩌고 마동석 나오고 그 범죄도시의 그 사람 누구죠? 뭐 이웃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여러분. 보는데 저는 잤어요? 광고 보면서 잤어요 여러분. 눈 뜨니까 자막이 올라가더라고. 잤어요. 몰랐지. 내가 내가 바로 기절한댔잖아요. 잤어. 막걸리 먹고. 기절을 하는 거 언제 얘기했죠? 올라 얘기한 거 같은데? 아 진짜? 브레스 눈 감고 바로 이렇게 기절하고. 저는 머리만 대면 잡니다. 그래서 기절을 했어. 잤어.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놈이 다 했지. 뭐 이러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왔다 이거 맞지? 저 그리고 택시 타고 집에 갔죠. 이제 그러고 나서 각자 헤어졌죠. 각자 집으로. 집으로 가고 몇 번 이렇게 더 만났던 것 같아요. 매일 거의 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다가 9월 1일 1일 날 조금 뭔가 이제 1일 사고가 일어납니다. 1일이 되는 거죠. 11년 9월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월에. 돌이킬 수 없는 거죠. 1일이 되어버렸네요. 제가 고백을 했죠? 저도 꼬셨어요. 쌍방이 같아야 돼요. 쌍방이 뭐 제가 고백을 했죠. 그게 아니고 저도 꼬시고 굉장히 섹시했기 때문에. 넘어오고 제가 굉장히 섹시했었죠. 아무튼 약간 그렇게 돼서 계속 만났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고 가게는 되게 좀 프리한 장소였고 브렛은 학생이었어요. 대학생이었고 25살이니까 25살에 대학생이었지만 대학생 생활 아시잖아요. 프리한 거. 완다가 힘드니까 제가 샴푸도 배우고 머리 닦는 것도 배우고 막 이것저것 뭐 이것저것 자질구레한 일 시작하면서 제가 이거 내가 해볼까? 했었죠.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반대고 완다도 안 된다. 하지 마라. 다른 일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막 굳이,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그냥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금씩 열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진짜 하루도 안 빼먹고 거의 1년을 만났었어요. 브렛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있었었는데 아직 너무 어리고 저는 이미 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브렛은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1년 동안 만났어요. 만나다가 저희가 갑자기 장거리 연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제가 또 네. 뚜둔. 브렛한테 약간 입버릇처럼 말한 게
난 장거리 못한다. 난 그 장거리 내가 할 줄 몰랐으니까 나는 장거리 할 만한 애가 아니다. 외로움도 너무 많이 타고 보고 싶으면 봐야 되고 이런 성향이라서 장거리 같은 거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또 막 길게 오래 연애를 할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단호박같이 막 얘기했었어. 1도 안 지켜진 거지. 장거리를 1년 만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됐어요. 취업을 하면서 제가 완다말을 들었죠. 머리를 배우면서. 그래도 다른 일도 해봐라 해서 다른 일도 하면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새로운 환경이 되면은 마인드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미리 좀 그런 걸 해놔야 되거든요. 아니면 많이 무너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브렛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브렛이랑 뭔가 1년을 계속 만나고 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두바이, 이라크로 보내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랑 연애만 할 거였으면 3개월마다 한 번씩 봐가면서 그 힘든 거를 내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얘랑 연애만 할 건데 못 가게 완전 붙잡고 막 난 네 가면 헤어져, 안 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난 지금 당장에 내가 더 중요하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내 혼자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의 인생도 내 인생인 거예요. 같은 게 되는 거죠. 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조건 해외 나가고 뭔가 두바이 가고 그런 커리어가 쌓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니까 얘한테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꼴랑 내 장거리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못 가 안 돼라고 하기엔 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장거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2의 연애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1년 동안 계속 만나면서 했던 연애와 아예 반대되는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컨트롤했어요. 이제 제2의 연애를 하는 거다. 아예 다른 연애다. 보고 싶을 때마다 못 보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계속 세뇌하면서 컨트롤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브렛이 떠납니다. 떠났죠. 훌훌 털고 제가 3개월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90일을 근무를 하고 14박 15일을 부대로 한국으로 옵니다. 그 생활을 제가 꽤 했습니다. 생각보다 장거리가 잘 맞더라고요, 저한테. 오히려 브렛이 계속 있었다면 또 몰라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브렛이랑 계속 그렇게 붙어있는 생활을 계속 네. 하고 했었으면 달라졌을 것 같아. 달라졌을 거예요. 저도 번태로웠을 거고 그렇죠. 지치고 힘들었을 거고 했을 것 같아요. 시기를 자꾸 계기가 뭔가 생기면서 더 애틋해지는 상황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운명인가? 이제 브렛이 3개월 동안 없잖아요. 그런데 장거리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옆에 없지만 약간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외롭고 한 건 있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 자유잖아요, 여러분. 술 겁나 많이 먹고 이제 브렛 온다고 하면은 브렛 오기 2-3주부터 겁나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술 먹은 거 빼야 되는 거야. 오빠들 나 술 못 먹어요. 오빠 술 못 먹어요. 안 돼요. 못 나가요. 그 오빠들은 다 브렛이 아는 다 친한 오빠들입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언니 저 못 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했습니다. 보름 동안 오면은 또 보름 동안 또 길면 막 3주 한 달까지 있거든요. 그럼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니까 제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고 뭔가 문 닫고 여행도 갈 수 있잖아요. 브렛이 막 일반 직장을 다녔으면 시간이 너무 안 맞았을 거예요. 브렛은 주말에 쉬는데 나는 주말에 바빠요. 그치. 평일에 놀고 싶고 평일에 밤에 새벽에 보고 싶을 때 못 보러 가요. 그러면 또 지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잘 맞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쵸. 운이 좋았으면 약간 뭔가 아다리가 잘 맞았다 하죠? 타이밍이 그쵸. 되게 타이밍. 잘 맞았어요. 제일 큰 뭔가 그런 거는 브렛이랑 저랑 성향이 되게 달라요. 반대죠? 완전 반대거든요. 계속 보고 하면서 느낀 게 얘 내랑 진짜 아예 다른 애구나. 브렛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끌렸던 거예요. 저는 감성적이고 브렛은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감성 따위는 없습니다. 로봇이에요, 여러분. 띠띠띠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전 브렛을 되게 존경하거든요. 되게 대단해요. 나는 이런 거 생각을 못했는데 브렛이 하는 말이 10년 가까이 있으면서 단 하나도 다 틀린 게 없어요. 진짜. 사람 관계며 무슨 일을 하거나 했을 때 틀린 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경제관념도 저는 정말 아예 없고 되게 다 부족한 걸 브렛이 다 들고 있어요. 저는 또 이제 네. 약한 부분이 그런 쪽이죠. 제가 또 뭐 감성. 감성적이거나 뭐 이런 걸 또 브렛한테 또 많이 채워주고 같이 알려주고 같이 보고 브렛도 안 해봤던 거고 다르니까 저는 브렛이 뭐 때문에 되게 좋았었냐면
보면은 막 주변에 막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를 입버릇처럼 하는 애들이 잘 없어요. 제 주변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주변에 많이 없었었거든요. 되게 사소한 거. 만약 제가 이거를 이제 브레사한테 브레시 만약 물을 달래. 그럼 내가 물을 줬어. 그러면은 브레사는 그냥 당연히 고맙습니다, 뭐 잘 마실게요 이런 말을 해요. 뭐 지금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런 거를 좀 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하는 사람이었어서 되게 더 뭔가 호감이 갔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뭔가 저는 그래요. 좋았어요. 단순히 뭐가 좋았냐면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격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질이 안 좋대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화도 많고 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또 제가 하나씩 작아집니다. 말들을 정말 이쁘게 하고 정말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면 좀 내가 자제가 될 수 있겠구나, 나를 잘 컨트롤 해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예뻐서 좋아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예뻐서 좋아해서 근데 남자는 현명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나 여자나 여자도 그렇지만 남자도 진짜. 정말 여자를 잘 만나야 되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그 좋은 사람의 기준은 자기랑 잘 맞는 그치. 사람. 이게 좀 남들이 봤을 때 좋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제 브렛이 이제 저희가 이제 장거리를 끝내고 들어옵니다. 브렛은 가족과 같이 늘 있고 싶어 하고 떨어져서 있는 거를 힘들어 하거든요. 계속 일을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돌연 퇴사를 합니다. 제가. 네, 돌연 퇴사를 돌연 퇴사하고 귀국을 해버립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또 저희가 또 막 여행을 가요. 이탈리아로 한 달 살기. 네, 이탈리아에서 왜 꽂혔네 갑자기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요. 브렛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군대를 전역하고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없는 돈 모아가며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제가 영국부터 시작해서 11개 나라를 돌았어요. 이 일지를 쓰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얼마를 썼는지, 뭐 했는지, 어디 갔는지, 내가 느꼈던 감정, 생각. 그래서 내가 결혼할 사람이랑 정말 제가 피렌체에 꽂혔었거든요. 피렌체 미켈란젤로 공원에서 보는 그 노을 지는 그 모습 전경이 노점상에서 맥주를 사면서 제가 먹으면서 그 바라보는 전경 정말 예뻤거든요. 이거를 정말 누군가와 공유를 하고 싶고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었고 가족한테도 공유를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적었죠. 여기서 그 앉아서 맥주 한잔 하면서 다음에 내가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 여기 정말 다시 와보고 싶다. 만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돌연 퇴사하면서 혹시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 몇 년간 이렇게 길게 여행을 못 다닐 것 같다. 한 달만 가게 문을 닫고 이탈리아로 한 달 동안 떠나지 않을래? 제안을 했었죠. 맞아요. 두둥. 비행기를 안 타봤잖아요. 길게 막 그렇게 그러니까 환승하는 비행기를 안 타보신 분들은 처음 가신 분들 당황하시는 거 아시죠? 천공항에서 타는 비행기를 안 타봤어. 데리러 옵니다.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와서 인천에서 월수인가 이렇게 부산으로 트랜스퍼하는 게 있어요. 김포로 안 가고 트랜스퍼를 합니다. 제가 부산으로 24일 날 두바이를 출발해서 25일이 됐는데요. 25일 새벽이었죠. 첫 비행기로 환승을 해서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김해공항에서 저희 집까지 택시를 쏩니다. 엄마한테 잠깐 인사. 엄마 나 왔어 하고 짐을 바꾸고 엄마 나 간다 하고 완다를 서면역에서 만납니다. 서면역에서 김해공항에 가서 25일 아침이에요. 아침 여러분 지금 25일 아침에 됐고 인천을 가서 다시 독일 갑니다. 독일 도착하니까 24일이에요. 제가 24일 날 출발을 했는데 25일 갔다가 24일 됐어요. 2시간 대기하고 밀라노로 갑니다. 밀라노로. 체크할 때 문제 있어요. 날짜를 잘못 계산한 거야. 내일로 체크인 돼 있는 거예요. 내일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체크인을 했죠. 우리가 한 달 동안 이탈리아에서 살았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뭔가 한 달 동안 뭔가 여행을 끝내고 부산으로 왔죠. 브렛은 이 진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게 돼요. 제가 해둔 것도 있고 계속 배우던 것도 있고 하니까 해둔 것도 있고 잘 했었거든요. 저는 계속 좀 바쁜 상태였어요. 브렛이 당장 뭔가 다른 일을 계속 알아보면서 뭐 하지 하면서 계속 붙어 있거든요. 브렛이 나와서 뭐 마케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도와주고 조금씩 가게 일을 하게 돼요. 또 이제 저희 가게가 1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층으로 내려가게 돼요. 돈을 탈탈 털고
브레돈도 털고 막 내 돈도 털고 싹 갖다 부어갖고 그냥 네, 해가지고 도전이었습니다. 진짜 고생을 해가지고 가게를 이제 1층으로 내려가게 되죠. 뭐 6개월 이상 뭐 아예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진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꼰대 같은 말로 들리겠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초반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날이 어딨어요, 여러분. 가게 무조건 가게에 몰입을 해야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우리가 방을 구합니다. 동거를 해요. 왜냐면 택시비가 한 달에 60만 원이 나왔거든요. 동네에서 이제 서면까지 출퇴근했으니까 계속 새벽까지 저녁에는 할증. 할증 붙고 막 새벽까지 브렛이랑 맨날 회의하고 맨날 회의했어요. 맨날 미팅하고 맨날 이러면서 잠을 거의 못 잤어.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엄마가 나가래.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저희 엄마가 오피스텔 원룸이 45만 원인데 나가고 택시비 60만 원이니까 그냥 나가라. 너무 무섭잖아요, 혼자 살기가. 그래서 저희 엄마가 브렛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렛이랑 같이 살아도 돼 하니까 엄마가 알겠다고 하고 또 브렛 부모님들도 그래라 하면서 동거를 하게 돼요. 됩니다. 또 이 동거를 하면서도 이제 또 제3의 연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거야.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 아픈 친구예요. 동거하면서 거의 숙소였습니다. 잠만 자는 숙소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가게 바로 앞이었거든요. 걸어서 5분. 아침에 와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고 가서 씻고 자고 회의하고 계속 회의하고 쉬는 날 회의하고. 근데 이때는 약간 인연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했냐면 브렛이랑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주변에 막 언니들 뭐 오빠들 다 같이 붙어 있으면 많이 싸울 거다. 너희 계속 24시간 붙어 있으면은 막 다툴 수밖에 없다. 싸우긴 싸우거든요. 당연히 싸워요. 근데 성격상 막 집어 던지고 막 쌍욕하면서 소리 막 지르고 이렇게 싸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둘 다. 싸워도 막 30분 이렇게 넘기지도 않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빠고 너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난 그 생각이 아니다. 맞아. 네가 오해한 거다.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화로 풉니다. 집어 던지고 부수고 하면 내가 나중에 좀 지나면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또 사야 돼. 저희는 이제 어떤 거에 꽂히냐면 저는 브렛의 말투에 꽂히고요. 쓸데없는 겁니다. 브렛은 제 표정에 꽂혀요. 나는 시작은 브렛의 말투가 먼저 딱 그 짜증나는 말투를 했으니까 내 표정이 바뀐 거야. 또 얘는 뭐라냐면 내 표정이 먼저 그런 썩었으니까. 썩었으니까 지 말투가 그런 거래.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네, 저희는 이제 되게 좋은 게 표현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 둘이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하니까 대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얘기하다 또 싸우고 얘기하다 또 풀리고 다른 얘기하다 또 풀리고 막 이러거든요.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많이 부딪힙니다. 그렇죠. 맞아요. 잘 지내고 하면서 이제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연애는 길다 생각보다 맞죠? 뭐 길다면 길고 저는 진짜 맨날 얘기하는 게 제1의 연애, 제2의 연애, 제3의 연애를 하고 지금 몇 회입니까? 우린 결혼이지. 지금 결혼인 거지. 그렇게를 마치고 뭔가 결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2, 3이 있었기 때문에 권태로움이 없었고 계속 뭔가 달랐어요. 아예 약간 새로운 연애를 하는 거랑 똑같았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냥 저는 하나였어요. 저는 좀 나눌 필요가 있는 아이라서 이게 뭔가 성향의 차이인 거죠. 아픈 성향이 안 친구입니다. 맞댔잖아요. 저희 잘 안 맞아요. 입맛도 안 맞고. 제가 이제 살이 쪘다가 빠졌다 쪘다 빠졌다 하니까 이런 게 너무 반복이었었거든요. 예쁜 모습만 보고 예쁘다고 해주는 사람이 뭔가 싫었었어요. 왜냐면 살이 찌는 체질이었고 뭐 한 번도 말라서 걱정이 나이는 아니었으니까 잘 찌는 체질이고 살이 덜 찔 거니까 변함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었는데 브렛이 저한테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살이 빠지든 뭐 살이 찌든 아무 상관없이 계속 예뻐해주고 좀 자존감을 조금 많이 높여주기도 하고 브렛을 만나면서 제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좋은 그래서 쪽으로.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브렛은 그냥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껍데기 다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를 되게 존중해주는 느낌이 되게 컸었어요. 저 같은 멋진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와우. 표정 뭐냐? 야 표정 뭐냐? 표정이 뭐야? 야.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고의 남자였었으니까요. 였었으니까니 아니고 이니까요. 계속 현재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겁나 웃겨. 같이 사는 여자, 나를 만나는 여자, 뭐 내 여자든 최고의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쵸? 네, 맞는 것 같아요. 몰라. 아무튼 뭔가 그런 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몰랐어. 똑바로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뭔가 좋은
아 어렵다. 좋은 분을 만나셔야 돼요. 좋은 분. 나와 잘 맞는,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작아지지 않고 커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플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많이 싸웁니다. 어떻게 찾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나?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순간순간의 타이밍이 있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연애를 할 때는 내 타이밍과 이쪽의 타이밍이 맞아야지 연애를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뭔가 저희는 되게 친구처럼 되게 투닥투닥거리고 잘 놀고 그러면서도 서로 되게 존경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렇게 뭔가 잘 지내고 있어요. 되게. 궁금한 게 있다면 달아주세요. 제가 썰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썰. 다 썰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가 진짜 많네요. 되게 저는 이 촬영하기 전에 계속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요. 진짜 뭐 얘기를 하다 보니 되게 많네요. 궁금한 게 있다면 아까 말했듯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쭉 궁금한 썰, 재밌는 썰, 브레티비로서 찾아뵙겠습니다. 잘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봐 빨리 이제 인사할 거야. 여러분이 아닙니다. 아 맞다. 체린님들이에요. 발렌타인데이 맞이 저희 러브스토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짜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드세요.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썸네일입니다. 자기야 좀 가까이 와라. 난 이상하지 않아? 하늘이 같아? 너가 너무 동그라미인데? 잘래 빨리. 너가 잘래. 썸네일 찍고 있어.